안녕하세요. 마블로키 2011 문강호입니다. 오늘은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관람 후 리뷰 및 떡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블로키 2011 문강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botched that spell where you wanted everyone to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우선 너무나 감동적이고 진짜 역대급인 마블 영화였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관람하고 나서 제 마블 영화 순위가 변경되었는데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슬프면서도 정말 재밌고 뭔가 이런 관객들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제가 좀 이따가 떡밥을 분석할 때 말씀드릴 거지만 진짜 엔딩이 정말 슬펐지만 어떤 면에서는 조금 해피엔딩 같은 면도 있어서 상당히 독특했던 것 같습니다. 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거대한 스케일에도 팬들이 원했던 걸 거의 다 모두 다 집어넣어 주었고, 이 거대한 스케일에서도 이 전개가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이 영화에 나온 빌런들이 단순히 빌런만이 아니라 이 스파이더맨이 도와줘야 할 인물로 등장했다는 점이 또 이 영화를 아주 감동적이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 영화에서 총 등장한 이 5명의 빌런들 중에서 닥터 옥토퍼스의 활약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이 영화 속 이야기들과 떡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팬들이 가장 기다리던 삼파이더맨 등장은 우선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했습니다. 네드가 스파이더맨을 찾기 위해서 포털을 열었을 때 우선 앤드류 가필드의 어스파가 먼저 등장하고 뒤를 이어서 두 번째 포털을 열었을 때 샘 스파가 등장했습니다. 어스파와 샘 스파는 각각 그들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전까지 피터를 도와줍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시니스터 6는 결국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니스터 6의 그 비중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던 5명의 빌런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영화에 등장한 5명의 빌런들은 단순히 빌런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실 다른 멀티버스에서 와서 스파이더맨에게 자신들의 이런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닥터 옥토퍼스는 기계팔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 일렉트로는 이 번개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등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원래 세계로 돌아가서 두 번째 기회를 얻는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잠시 스파이더맨에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의 역할 또한, 물론 이 가장 먼저 치료된 것은 닥터 옥토퍼스였습니다. 이후 일렉트로와 그린 고블린 또한 치료될 예정이었지만 그린 고블린이 갑자기 해피 아파트를 부수는 이런 돌발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이 빌런들이 전부 다 다시 빌런의 길을 걷게 되고 오직 닥터 옥토퍼스만 다시 선의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5명의 빌런들은 이들이 원래 세계로 돌아가기 전까지 모두 다 치료되긴 합니다. 다음은 데어데블의 등장입니다. 데어데블은 이 영화에 아주 짧게 출연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장면에서 말이죠. 데어데블은 스파이더맨이 완전히 그 무죄를 입증하게 도와주진 않았지만 스파이더맨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거기도 더 재밌는 점은 오늘 호크아이 5화가 공개되었는데 이 호크아이 5화에서 데어데블의 숙적인 킹핀 또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킹핀과 데어데블 둘 다 MCU로 복귀했다는 것. 영화 개봉 전 흘러나온 루머들을 따르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는 스파이더맨에게 소중한 누군가가 죽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는 그 죽는 인물이 메이 숙모로 밝혀졌는데, 메이 숙모는 영화 중반부쯤에 그린 고블린의 글라이더에 찔려 사망하게 됩니다. 이후 메이 숙모의 죽음은 영화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선 영화의 마지막 전투인 이 자유의 여신상 전투에서 그린 고블린을 제외하고 이제 모든 빌런들이 다 이 치료제를 맞고 치료가 됩니다. 이때 그린 고블린은 이 자유의 여신상에 달 예정이었던 이 캡틴 아메리카 방패 잔해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하필이면 스파이더맨도 비슷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스파이더맨은 이 그린 고블린을 진짜 반죽음 상태로 만들어 놓는데, 샘 스파가 이때 스파이더맨이 그린 고블린을 죽이는 것을 막습니다. 이 샘 스파와 홈 스파가 서로 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그린 고블린은 샘 스파를 칼날로 찌릅니다. 물론 샘 스파는 죽지는 않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모든 멀티버스에서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아는 이 빌런들이 이 MCU로 몰려올 운명에 처하는데, 이때 이렇게 그대로 두면 이제 멀티버스가 그대로 붕괴될 위협에 처해서 스파이더맨이 모두가 자신의 정체를 잊게 되는 마법을 다시 시전합니다. 이렇게 되자 네드와 MJ, 닥터 스트레인지, 해피까지 모든 사람들이 아예 피터 파커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스파이더맨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면 현재 MCU로 넘어온 빌런들은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고, 현재 넘어올 예정인 빌런들은 다시 원래 세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마법이 시전되기 전에 스파이더맨은 네드와 MJ에게 그들의 기억을 잊어버려도 그들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자신과 겪은 일을 모두 다 알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네드와 MJ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본 피터는 결국 이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스파이더맨이 원작 코믹스와 매우 흡사한 슈트를 입고 이 호크아이에 등장했던 록펠러 센터 앞에서 웹스윙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지난 이터널스와 같이 쿠키 영상이 2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쿠키 영상을 분석해보자면, Eddie, we should be out there snacking on bad guys.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서는 지난 베놈 레드 어비 카니지의 결말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로 넘어온 에디 브록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쿠키 영상에선 에디 브록이 한 바텐더에게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속 존재하는 히어로와 빌런들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쿠키 영상에 나온 설명으로는 아이언맨, 헐크, 그리고 돌멩이를 좋아하는 보라색 외계인 타노스에 대한 설명을 듣습니다. 바텐더가 외계인들이 돌멩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에디는 취한 나머지 외계인들은 돌멩이를 좋아하지 않고 뇌를 좋아한다며 식탁을 쾅 하고 두드립니다. 이때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결말쯤에 해당되는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온 세상의 사람들이 피터 파커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 주문을 시전할 때 결국 베놈도 다른 시니스터 식스 멤버들과 함께 원래 차원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베놈이 식탁을 쾅 하고 내리칠 때 베놈의 일부 신비오트가 MCU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에 대한 떡밥은 베놈 3편이나 현재 제작이 확정된 스파이더맨 4편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스파이더맨 4편에서 떡밥이 풀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현재 마블에 남은 이 베놈 신비오트 조각이 향후 스파이더맨 4편쯤에서 마블 버전의 에디 브록 몸속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지만, 현재 마블에는 총 2명의 또 다른 베놈 숙주가 이미 등장했습니다. 마블에 등장한 베놈 숙주 중 한 명은 바로 플래시 톰슨입니다. 플래시 톰슨은 원작 코믹스에서 에이전트 베놈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원작 코믹스에서 에이전트 베놈은 오리지널 베놈과는 달리 조금 선한 버전의 베놈이었는데요.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이 플래시의 외형이 조금 원작 코믹스와 비슷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스파이더맨 4편쯤에 에이전트 베놈이 등장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한 또 다른 베놈 숙주 캐릭터는 바로 맥 가르간입니다. 맥 가르간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 사실상 스파이더맨에게 복수를 다짐했는데 2017년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부터 지금까지도 이 떡밥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원작 코믹스의 스콜피온 베놈은 역대 베놈 중에서 가장 잔인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팬들은 이 소니 버전의 이 베놈이 조금 순화되어서 스파이더맨 4편이라서더라도 이 베놈의 진짜 잔혹함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이 플래시 버전의 베놈이나 맥 가르간 버전의 베놈 둘 다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So, Peter, to what do I owe the pleasure? I'm sorry to bother you, sir. Please, we saved half the universe together. 두 번째 쿠키 영상은 닥터 스트레인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좀 쿠키 영상이라고 하기가 좀 그런 영상인데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의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사실상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더 매드니스의 티저 영상입니다. 이 쿠키 영상을 볼 때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더 매드니스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바로 그 직후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더 매드니스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다른 차원에서 온 이들을 원래 세계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수많은 넥서스 사건이 일어나 멀티버스가 광기에 빠지게 된 것이 그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을 통해 우리는 아메리카 차베스, 칼 모르도 그리고 가르간토스 등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더 매드니스의 메인 빌런이 될 것으로 보였던 스칼렛 위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직접 찾아가 이런 멀티버스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티저 영상에는 이번 작품의 빌런으로 보이는 인물 또한 등장했는데 그 인물은 다름 아닌 흑화한 닥터 스트레인지입니다. 창백한 얼굴과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이 흑화한 닥터 스트레인지는 와디프에 등장한 닥터 스트레인지 슈프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1편에서 닥터 스트레인지의 연인이었던 크리스틴 팔머가 이번 쿠키 영상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듯한 장면 또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올해 마블 영화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했습니다. 진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은 엔드게임급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영화였고 인피니티 워급의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스파이더맨이 4편이 나오려면 조금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블은 스파이더맨 프레시맨 이어라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스파이더맨의 탄생을 그린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보고 조금 더 훨씬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윌렘 덤포, 알프레도 몰리나, 토마스 헤든 처치의 연기. 몇 년이 지났어도 그 감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만 같은 제이미 폭스와 리스 이판의 연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이 3파이더맨이 등장하는 장면은 진짜 엔드게임에서 이 어벤져스 어셈블 장면만큼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이 숙모가 죽는 장면과 온 세상의 사람들이 피터 파커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린 장면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과 블랙 위도우의 죽음만큼이나 슬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개봉했으니까 이제 다음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 인 더 멀티버스 오브 더 매드니스를 보려면 5개월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전에 소니의 영화 모비우스가 개봉하긴 합니다. 그러면 마블로크 2011 문강호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나면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관련 콘텐츠로 돌아오겠고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re not gonna take this away from me. Peter, you're struggling to have everything you want while the world
tries to make you choose. This is all my fault. I can't save everyone. What's happening? They're starting to come through, and I can't stop them. December 17th, exclusively in movie theaters. Tickets